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8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매체들의 머릿기사 또는 중요 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크게 다뤄졌습니다. 그중에 검찰공화국, 대충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어제 이복현 전 검사를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러면 이게 왜 이런가? 그러면 언론사들이 짜고서 그랬느냐? 그랬을 리는 없죠. 이게 느낌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느낌이 좀 많은데 하다가 일정 시점, 그럼 우리가 흔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임계점이라고 하죠. 한계 시점을 딱 넘었는데 그게 바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출신을 내정한 것.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세봤더니 너무 많다. 이래서 이제 모든 언론 매체들이 거의 대부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복현 전 검사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고요. 검찰에서 주로 기업 비자금 사건이나 경제, 금융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 베테랑입니다. 다 인정하죠? 그리고 지난번 검수완박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부분에 항의를 해서 이런 선배들 밑에서 내가 검사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다. 강골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로서 훌륭하다. 많은 법조계에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검사로서 훌륭한 사람이 그럼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거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건 물음표다. 굳이 그 자리에 금융감독을 하는 자리에 기업 또는 금융범죄를 수사하던 검사를 앉힐 필요가 있었느냐. 자, 이런 데서부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발해서 사표를 낸고 5월 18일에 면직 처리됐는데 그로부터 딱 3주 만에 금융감독원장. 근데 한 50살 정도 됐습니다. 50살 됐는데 그런 거 나이 이런 거보다는 되게 윤석열 사단의 막내다. 이렇게 고리표가 달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복현 전 검사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복현 검사는 이 사람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그 자리까지 검사 출신을 채우느냐 하는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하나의 요소가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보자고요. 자, 법무부나 검찰에 검사 출신이 많은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는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이 많다. 이거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총리실에서 검사 출신이 있다. 그것도 왜 그 자리에 꼭 검사 출신이 가야 되느냐. 금융감독원장 마찬가지고 국가정보원 마찬가지고 등등 내각 마찬가지고. 그리고 갸우뚱 하다가 결국은 야 이거 뭐야 결국 캠프 때부터 그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현실화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공격을 시작했고요. 그 공격이 국민들한테 먹힐 것인가 안 먹힐 것인가 하는 임계점, 한계점이 지금 저는 어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검찰공화국이라는 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몇 명 이상을 검사 출신을 임명하면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느냐?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국민 눈높이입니다. 그럼 국민 눈높이는 누가 정하냐? 국민들이 정하죠. 그럼 국민들은 너희들만 국민이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한이 없는 건데 결국은 국민 눈높이라는 건 여론이 좌우하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인사 중에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걸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다와 적다는 기준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해보면 아마도 한 40몇 %쯤 되지 않을까 제 느낌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그래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검찰공화국이냐? 저는 아직까지
거기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너무 많다는 지적에 국민들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기자는 늘 일반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아마도 동의를 할 거야 내지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가면서 씁니다. 그런데 저는 다수 국민이 이복현 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내정했다는 그 사실 이후에 다수 국민들이 이제 그래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제 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오른팔 한동훈이죠. 왼팔 박찬호 현재 광주지검장인데 광주지검장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 뭐 명예가 회복됐을 때 사표를 낸다 이러지만 글쎄 왜 사표를 냈을까? 이것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래 또 박찬호도 옷을 벗겨서 어디다가 또 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 출신 예비군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또. 자, 이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향신문도 이제 뭐 친야신문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평가를 받는 경향신문도 뭐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제목이 묘합니다. 검찰공화국 완성판으로 가는 윤 대통령 인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완성된 그림을 향해서 다가간다. 그러니까 아직 검찰공화국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상당수의 국민들, 중립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과도하게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 그 출근길에 대통령실 기자들이 이제 와서 질문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보자. 기자들은 그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는 직업이니까. 금융범죄를 수사해서 베테랑이다 하는 거하고 금융감독을 하는 거와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융감독원장으로 가서 사람이 자기 경험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거 뛰어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 눈에는 검사를 평생 했던 사람 눈에는 범죄가 널려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기자를 평생 했던 사람 눈에는 전부 다 기사거리로 보이고 웬만한 걸 자꾸 기사거리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언론계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려라. 얼핏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흔히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되는데 기자는 거꾸로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농담이죠.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려라. 왜? 그래야 기사가 되니까.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검사들 눈에는 세상을 전부 범죄적인 시각에서 봅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게 일종의, 이것도 농담이지만 일종의 직업병이죠.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윤 대통령 말을 그대로 빌리면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총무일을 하는 사람 과연 그 총무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에서 일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공무원에서 총무일을 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업에서 총무일을 했던 사람일까요? 그 다음에 총리실의 비서실장, 이거 역시 비서입니다. 자, 비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 수사를 하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업에서 비서로 잔뼈가 굵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공무원 비서를 평생 하던 사람일까요? 왜 총리 비서실장을 검찰 출신이 해야 되죠? 검사 출신이 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 검사 출신은 정말 타고난 비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과연. 윤 대통령 말에 따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니까. 그러면 그 검사는 타고난 비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 비서실장을 하죠. 윤 대통령 말을 그대로 빌리면. 말꼬리 잡는 것 같게 하지만 결국 그 검사 출신은 비서에 적당하다 그랬는데 왜 그럼 그동안에 검사를 했죠?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으로서 제기된다. 그리고 그럼 판사 출신 중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없냐? 왜 판사 출신을 기용하진 않느냐? 그럼 왜 기자 출신 중에서는 유능한 사람 없냐? 결국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DNA를 못 벗어나고 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에 관한 시야를 넓히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검사라는 사람은 수사라는 거는 검찰 직접 수사권이 온 전방위적으로 다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에 관한 수사 해본 사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복현 전 검사 같은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 데려다가 산업자원부 장관 이런 거 시키면 그것도 전문성은 있죠. 어느 정도. 왜냐면 산업 분야 수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과거 TV 토론 같은 거 할 때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제 모른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 경제에 관한 수사를 많이 해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에 관한 수사를 한 거와 경제를 안다는 거는 다른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런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야가 그렇게 좁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가 났어요. 자리가 났으면 그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은 늘 자기가 아는 분야는 검찰이니까 그 자리라면 검사 출신 누구가 잘할 텐데 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 인사추천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거를 그래도 그 자리는요 이러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찾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습니다 하는 건의를 못하고 있거나 했는데 윤 대통령이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 시각으로 대통령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검찰총장 DNA입니다. 그럼 아직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검사라는 생각을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대통령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검찰이라는 특수한 직군을 지휘하는 거고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인사 무슨 수요가 있을 때 어느 때 어떤 자리가 비었을 때 그걸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자리이지 이거는 누가 잘할 거야.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는 주로 검사 출신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시야를 넓혀서 폭넓게 인재를 구하는 태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지금 이제 뭐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뭐 내일 모레가 한 달이네요. 그렇긴 하지만 초반부터 너무 본인의 검사 DNA를 발휘해서 인사를 한다. 초반에 첫 단추 잘못 깨면 끝까지 단추가 어긋난다. 이런 것들이 정치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비판을 받을 빌미를 주었다. 그건 명확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검찰 출신이 많으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뭐 기업인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전도 현대 출신이 가고 그랬죠. 한전 사장에. 그것도 비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그때 맨 저 선진국민연대 박영준 차관 이 라인이 다 여기저기 치고 들어갔다. 문제가 많다. 많죠. 고소영 내각. 문제가 많죠. 그것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수첩 인사. 결국은 자기가 수첩에 적어놨던 사람만 인사를 한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고요. 문재인 정부 캠코더, 캠프 출신, 코드,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 이런 사람들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민변 출신 너무 많다. 민변공화국이냐 참여연대공화국이냐 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검찰공화국이냐?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런 대통령들과 별 차이가 없이 자기 측근만 데려다 쓰고 그걸 자꾸 적재적소라고 또는 능력 위주라고 우기는 스타일이 이렇게 역대 한 3명의 대통령과 똑같은 것 아니냐.
적어도 이런 비판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난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니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쓰는 스타일하고 달라진 게 없다. 결국 자기 주변에서 맨날 찾아서 쓰고 그걸 뭐 적재적소라고 또는 능력 위주라고 우기는 거나 뭐가 다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안고 그런 역풍을 거슬러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그렇다. 그러면 검찰 출신이 과다하면 뭐가 문제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동종교배, 이종교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종교배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동종교배가 뭡니까? 같은 종류끼리 끼리끼리 인사하는 거. 그런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다. 문재인이라는 자기 부산, 법무법인 부산, 거기에서 같이 일했던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민정수석을 쓰고 시민사회 수석을 쓰고 그 다음에 뭐 비서실장을 쓰고 5년 내내 쓴 것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과연 능력이 있었느냐? 잘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여러 비리에 연루될 때 그걸 차단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가서 그걸 덮어주었던 기억 등등. 과연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국정수행 능력. 그러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 본 것 아니냐, 사람. 결국 자기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쓴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죠. 동종교배를 계속해서 경고해온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동종교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동종교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끼리끼리 하다 보면 끼리끼리 덮어주고 끼리끼리 끌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편이 뭐 좀 잘못해도 그거는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이러면 공정한 국정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고했던 것인데 본인도 그런 과오를 범했고요. 지금 검찰 출신 아직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검찰 출신을 저렇게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인사 추천과 검증 이거 다 지금 검찰 출신들이 합니다. 인사기획관 뭐 복두규 전 대검사무국장, 인사비서관 이원모 전 검사, 그 다음에 뭐 공직기강 비서관 뭐 이시원 전 검사 다 검사 출신끼리 추천하고 검증하고 검증도 검증의 실무도 또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죠. 그럼 다 검사들끼리 추천하고 검증하고 임명하고 뭐 기강 잡고 그러면 이 나라엔 검사 출신밖에 없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거는 결국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종교배가 위험하다. 적어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뭔가가 중간에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야당은 이제 뭐 어제부터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물론 일반 국민들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에이 그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뭐 조금 더 검찰 출신 임명해도 문제는 없지만 지금 저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의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완전히 갇힐 것이다. 저는 적어도 기자의 감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각에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검사 출신입니다. 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때려 넣어서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 건 무리한 거죠. 그건 우리 국민들이 에이 아니야 그건. 왜?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할 때는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 몇십 년 전에 검찰 출신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업무를 쌓아오고 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도 검찰 출신이야 라고 하는 건 무리죠.
이런 무리한 주장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몇 주 전, 몇 달 전에 검사였던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뭔가를 한다. 이건 검찰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검찰 출신이냐 검찰공화국이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준에 없지만 그 기준은 국민의 상식, 국민 눈높이, 이 기준에 맞췄을 때 이거는 검찰공화국이다 하는 그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을 경우 견제와 균형,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 다른 출신들 끼워 넣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기가 세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통령실에서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평가가 되고요.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갇혔을 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요,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